네, 하루 쉬어간 미 증시 8일 기준으로 등락률과 함께 간밤 들려왔던 이슈들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크해 볼 기업 테슬라입니다. 약한 상승불 켜내면서 8일 기준으로는 장을 마감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AI 훈련을 시킬 데이터가 이미 인간 수준에서는 고갈됐다라는 말에 동의했습니다. 스케일링 법칙, 이 지식의 총량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말에 동의를 한 건데요. 그럼 이제 앞으로 뭘 써야 할까요? 보안책은 합성 데이터다라는 말을 내놨습니다. 합성 데이터가 뭐냐라고 살펴보면요. AI가 만드는 데이터입니다. 이제부터는 인간의 지식의 총량이 고갈되었다라기 때문에 AI가 직접 데이터를 만들고 자신을 시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고 발언했다라는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시죠. 두 번째 기업 역시 엔비디아입니다. 약하게 하락했고요. 탈 엔비디아, 반 엔비디아 체제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기조연설이 약간은 심심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기업들, 빅테크 기업을 위주로 앞으로의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겠다라는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구글과 바이트댄스의 움직임까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 알파벳입니다. 알파벳 역시 약하게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트럼프 취임식에 100만 달러를 기부했다. 기부 행렬은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대량 기부 소식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고요. 또 앞서서 일론 머스크가 언급했던 AI 모델을 훈련하는데 합성 데이터를 써야 한다라는 발언에 구글도 눈길을 돌리고 있다는 점까지 챙겨보셔야겠습니다. 다음 기업 넘어가 보시죠. 다음 기업은 애플입니다. 네 번째 기업이고요. 약한 상승불 켜내면서 마감했습니다. 아이폰 판매량 자체는 감소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3개월 기준으로 봤을 때 12%가량 하락했다라는 수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장기적인 관점은 긍정적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밑에 적혀 있는 자체 AI, 애플 인텔리전스가 아직까지는 그 성장세를 확인할 정도로 확산되지는 않았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 계속해서 팔로우 해보셔야겠고요. 다음 기업으로 넘어가 보시죠. 다섯 번째 기업 아마존입니다. 0.01% 상승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아마존이 이제는 타 업체들에게 광고 기술을 판매하겠다라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아마존은 이제 아마존 내에서 광고 서비스까지 판매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제 기업들은 아마존에서 내 광고를 사달라라고 광고까지 판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다음 날 열리는 미국장에서 확인해 보시죠. 다음 기업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0.52% 상승했고요. 역시나 취임 기금 다시 한번 기부하는 모양새입니다. 또다시 100만 달러가 계속해서 지켜지고 있는 모양새죠. 추가로는 한 가지 소식이 더 들려왔습니다. 인력 감축 일어났는데요. 신규 인력 자체는 감축했지만 그 효과와 규모는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그 규모 자체는 작았다라고 언급이 됐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역시나 어떤 영향을 줄지까지는 다음 날 열리는 미국 증시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업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업은 메타입니다. 1%대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메타의 CEO죠. 마크 저커버그가 이 주식 대량을 매각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14억 달러가 넘는 규모의 매각이었는데요. 상당량의 매각 소식이기는 하지만 이 앞으로의 거래를 위한 매각이었다라는 부분이 밝혀지면서 주가에 타격을 줄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까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M7 기업 상황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이제부터는 타이거 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증시는 하루 쉬어갔습니다. 지금은 인플레이션 이슈에 시장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 쉬어가는 게 오히려 숨 돌릴 틈을 주지 않았나 싶은데요. 오늘의 주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열어주시죠. 오늘의 주제 어떤 걸 들고 오셨을까요? 트럼프발 고물가, 고금리, 강달러 경계와 패닉셀이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이 트럼프발 삼중고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지금 국채 금리가 너무 많이 오른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10년물, 30년물 국채 금리가 거의 10년물 같은 경우는 4.7%를 넘어서서 5%에 육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0년물도 지금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물가, 고금리에다가 강달러까지 치솟는 바람에 지금 미국 증시도 지금 빅테크 쪽 중심으로 해서 조정을 받고 있고요. 특히 헤지펀드 쪽에서 5일 연속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도 조정의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채 금리가 급등한 거는 몇 가지 요인을 분석할 수가 있겠는데 미국 내 고용 지표가 너무 좋다는 거, 그것도 이제 얘기가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감세 이후에 미국의 재정 적자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는 것도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트럼프의 고율 관세 정책 때문에 수입 물가가 상승할 우려가 있다는 거, 이런 우려 때문에 지금 트럼프 취임 전 1월 20일 취임 전에 차익 실현 매물이 집중적으로 나오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삼중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벌써 트럼프 2기 열흘 뒤면 취임식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주식시장을 누르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도 짚어주셨습니다. 추가로는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사실 비트코인에 대해서 다루었었어요. 이 금리 인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한때는 또 93,000달러 요 선이 붕괴가 되기도 했습니다. 코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이제 나타나면서 특히 또 코인은 보면은 달러하고도 또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지금 네.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 지금 달러 인덱스가 108, 109 선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나오면서 사실은 92,000달러 정도가 이제 하방 지지선으로 볼 수 있는데 네. 지금도 들어오면서 살짝 실시간으로 확인해 보니까 91,900달러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을 지켜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상방은 이제 10만 3천에서 10만 5천 달러 정도가 신고가인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다소 흔들림은 있더라도 트럼프 취임 전까지 저는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서 완전히 붕괴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이 지금 9만 1,000달러, 9만 2,000달러 정도에서 일단 저점을 형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저가 매수 기회가 아닐까 저는 그런 측면으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네, 코인에 대해서도 붕괴되지는 않을 거다.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 볼 수도 있겠다까지 확실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기업별로 추세를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끊임없이 나오는 경제 지표들, 또 FOMC 의사로, 또 트럼프 당선인과 젠슨 CEO의 계속해서 쏟아지는 발언들, 이런 것들 속에서 시장은 혼조세 보이면서 지난 거래일을 마무리했습니다. 특별히 찝어서 봐주실 기업이 있다면 첫 번째 기업 뭘로 출발해 볼까요? 역시 엔비디아죠. 네. 예, 지금 CES 2025에서 매일같이 젠슨 왕 발언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저는 이제 엔비디아를 볼 때 사실은 이 CES 2025에서 신고가를 경신을 했어요. 젠슨 왕 발언하면서. 근데 지금 엔비디아의 지금 포커스는 뭐냐면 블랙웰 출시가 이게 보편화되고 이런 거는 이미 시장에 반영이 돼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GPU 양산 이런 거는 이제 반영이 돼 있는데 그 다음에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율주행차하고 로봇용 코스모스 플랫폼을 탑재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차세대 인공지능 프로세서인 루빈에 대한 얘기도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살짝 빠져 있는 거에 대해서 다소 애널들이 불안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우선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 주식을 트레이딩을 하기 때문에 보면 여기서 보면 이제 153달러 신고가를 경신한 시점이 바로 GPU 이제 CES 2025에서 기조 연설을 할 때였어요. 네. 그래서 153달러 찍고 보면 장대 음봉을 맞았고요. 거래량이 다소 증가하고 나서 그 다음 날 140달러 정도에서 일단 주가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봉상으로 중요하다고 보는 거는
130달러 이 지지선은 무너지면 안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매수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지켜보고 보유자 측에서는 좀 더 지켜보는 관점이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보유 지분 쪽에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150달러 이상에서 절반 이상 차익 실현하고 지금 지켜보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조금 눌림목 구간에서 조정이 올 수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역시 기조연설을 두고 좀 엇갈린 평가가 계속되다가 앞서 브리핑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좀 심심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짚어주신 것처럼 무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라는 부분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조금은 앞으로 지켜보자라는 부분까지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엔비디아 함께 다뤄봤고요. 저희가 다음으로 살펴볼 기업은 어딜까요? 이제 그 우버라는 종목을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버 하면 여러분들 그 미국이나 어디 해외 나가셔서 이용해 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차량 공유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우버의 그 가장 큰 지금 최근의 이슈가 뭐냐면 엔비디아와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협력을 했다. 그다음에 그동안은 델타 항공이 이제 리프트와 주로 협력을 했었는데 델타 항공의 미국 내에 독점 차량 공유라든지 배달 파트너로 이제 우버가 선정이 됐다 이렇게 발표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몇몇 IB들은 우버를 2025년에 탑픽으로 뽑을 정도로 그렇게 돼 있는데요. 여러 가지로 보면 지금 차량 공유 플랫폼 쪽에서 구글의 웨이모, 테슬라하고도 이제 그 제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존 광고 게재라든지 이런 걸 보면 그래서 지금 접근 방법을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87달러 고점을 찍고 나서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하락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 본다면 이런 자리에서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오면서 거래가 실리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면 상승했다가 잠시 눌림목 구간에서 지금 국채금리 급등과 관련해서 조정을 받으면서 살짝 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골드만삭스 같은 쪽에서는 목표 주가를 96달러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지금 주가를 본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도 4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여져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테슬라가 고평가돼 있다 여러 가지 논란이 돼 있을 때 저는 우버를 공략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살짝 조정을 받을 때는 우버까지 시선을 확대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또 최근에는 엔비디아와의 협력 소식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다는 점, 추가로 자율주행에 있어서는 웨이모나 테슬라까지 제휴 소식이 있었다라는 점까지 꼼꼼하게 우버 짚어봤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으로는 어떤 기업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그 브로드컴입니다. 네, 브로드컴이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M7이라고 했었는데 브로드컴 때문에 배트맨이 됐어요. 그래서 네. 8개 종목이 2025년도에 주목해야 될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브로드컴의 차트를 한번 보신다면은 차트부터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보면 놀랍게도 여기 보면 180달러 정도에서 갭 상승이 나온 다음에 무너지질 않았어요. 지금 다른 종목들은 사실 고점 찍고 음봉 맞으면서 꺾어진 종목들이 대부분 있는데 지금 이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면 251달러 고점 찍고요. 지금 현재 230달러 정도에서 눌림목 구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갭 상승이 나오면 보통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대항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고요. 그다음에 맞춤형 AI 칩, 그러니까 주문형 반도체 쪽에 앞으로의 공급 확대라든지 실적 전망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고 최근에 유리기판을 도입했다 그래서 지금 국내 증시에서도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뜨겁잖아요. 네, 네. 네, 그리고 지금 보면 또 그 맞춤형 반도체 쪽에 그 실적 성장 전망이 계속 나오면서 골드만삭스 쪽에서는 목표 주가가 240달러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다는 얘기고요. 네. 트루이스트라는 쪽에서는 지금 260달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를 돌파하는 정도의 이제 상승 탄력은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엔비디아의 대항마라고도 짚어주셨는데 사실 추가로 좀 궁금한 부분 네.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요. 네. 엔비디아도 또 얼마 전에 우리도 맞춤형 반도체 시작하겠다라고 밝혔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항마 자리가 굳건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미국 그 주식의 특징이 뭐냐면 사실 네.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이 뭐 AI 칩의 시장 점유율이 77% 이거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 아성인데 네. 사실은 여기 맞춤형 반도체라는 쪽을 가지고 새롭게 도전을 했다라는 그 도전 의식 그리고 시총이 지금 1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앞으로의 성장 전망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거 이런 점에 아마 높은 점수를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사실 이미 뭐 다 알고 있는 거고요. 넘버원 네. 톱10이고 앞으로 뭐 2030년까지는 끄떡 없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엔비디아는 앞으로의 실적이 좋게 나올 거지만 실적 전망 가이던스가 만약에 낮아진다 그러면 또 단기적으로는 하락할 요인도 있어요. 그런데 네. 거기에 비하면 사실 브로드컴은 떠오르는 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떠오르는 해 브로드컴까지 자세하게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럼 함께 살펴볼 마지막 기업 어떤 주인공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 일라이 릴리라는 종목을 한번 보려고 해요. 뭐 네. 너무나 잘 아시는 종목일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내주에 보면은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가 열리고요. 이제 CES 2025는 거의 이제 막을 내려가는 단계고요. 거기서 보면 이제 비만 치료제, 미국은 보면은 한국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미국은 70%가 비만이라고 해요. 미국인들의 70%가 네. 비만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는 보면 최근에 보면 복부 지방이 알츠하이머 위험 증가하고도 관련이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고 또 수면 무호흡증 관련해서 보험 적용이 된다. 이런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네. 뭐 노보노디스크와 같이 일라이 릴리가 비만 치료제의 뭐 대표적인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주가가 많이 내렸어요. 저는 사실은 그동안 여기 972달러인가요? 여기를 보면서 야, 이게 이제 신고가 너무 고평가돼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보면 주가가 많이 내렸고요. 여기서 700달러대까지 하락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거래량이 실리면서 완만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JP 모건 헬스케어 시점을 앞두고 저는 단기적으로 한번 공략해 볼 만한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JP 모건 헬스케어 쪽에서 보면 아마 비만 당뇨 치료제뿐만 아니라 신약 관련 기업들도 한번 상승 탄력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빅테크라든지 M7 기술주들이 금리 발작을 일으켜서 지금 조정받고 있는 시점에 오히려 이런 종목이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벌써 다음 주로 성큼 다가왔죠. JP모건 헬스케어까지 함께 언급을 해주셨고요. 또 골드만삭스, 뭐 트루이스트 이런 목표 주가까지 체크를 해보면서 마지막 기업 일라이 릴리까지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안에서 눈에 띄었던 종목들 쏙쏙 뽑아서 한번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타이거 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